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해온 가짜 피부과 의사 관련 연속 보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년 전 이 무면허 시술자에 대한 공익 제보까지 있었지만 이를 묵살해버린 해운대 보건소의 허술한 행정을 지적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보건소가 해당 의원의 한시적인 업무 정지 처분만 내려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죠.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동안 원장 행세를 하며 무면허 시술을 해왔던 일명 홍 원장. 해운대 보건소는 최근 문제의 홍 원장 의원에 대해 업무 정지 3개월 처분만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규칙에 따랐다는 겁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킬 경우에 해당한다는 건데 특정 병원에서 의사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무면허 시술을 맡긴 사례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홍 원장이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자신이 직접 대표로 나서 의원을 개설했고 자격도 없이 고가의 의료장비로 시술을 하다 의료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해당 규칙을 만든 보건복지부는 해운대 보건소의 해석이 엉터리라고 지적합니다. 개설자가 의료인이 이제 무작위자한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지. 개설자 자체가 비의료인이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했으면은 잘못 정한 거예요, 그거는. 보건소는 또 규칙에 나와 있지 않다며 홍 원장 의원에 대한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은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허가 취소를 시키면은 행정심판 소송에 제가 100% 집니다. 법에 없는 사항을 그러니까 뭐 다른 법 집행을 행정공무원한테 한번 자문안 구해보십시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행정처분은 지자체 위임 사항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의료행위를 없애야지. 폐쇄 명령을 해야지.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뭐 다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은 폐쇄 명령 해야죠. 해운대 보건소는 이달 초 MBC 보도로 홍 원장 의원을 한 차례 단속했지만 이후 추가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현장 조사나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올해도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일찍부터 에어컨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오랜만에 에어컨을 켰다면 주의해야 할 감염병이 있습니다. 바로 레지오넬라증인데요. 냉각기를 통해 주로 감염되는 레지오넬라증이 이른 무더위로 인해 환자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최근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어서는 날이 잦아지면서 가정과 직장은 물론 운전 중에도 에어컨을 켜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에어컨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사용하다간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바로 냉각기 등에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 때문입니다. 레지오넬라균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초기 증상이 냉방병이나 감기로 오해받기 쉬워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흡연자나 만성 질환자들 혹은 면역 저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냉각탑이나 에어컨에 자주 접촉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관련 증상이 있으면 보통 6월부터 8월까지 환자가 집중되는데 최근 들어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매년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에어컨을 사용할 때 2주에 한 번 정도는 에어컨 필터를 빼서 깨끗이 청소하고 3, 4시간마다 환기를 해주는 게 필수입니다. 또 에어컨을 켜자마자 5분가량은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은데 에어컨을 1시간 작동한다고 치면 첫 작동 후 3분 내에 배출되는 유해물질 양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 에어컨의 경우 좁고 밀폐된 공간이어서 환기에 더 신경을 쓰고 에어컨 필터도 정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합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곧 있으면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필리핀 정부가 보라카이 환경을 지키겠다며 부정기 항공편의 운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지역 여행업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련 소식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올 들어 5달 동안 96만 명이 다녀간 휴양지 보라카이.
이곳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16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17일 필리핀 정부가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환경 파기를 막겠다며 일부 항공편의 운항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지역 관광업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한 대상은 실적이 없는 부정기 노선 항공사들. 필리핀 정부가 발표한 운항 중단 대상에 우리나라 항공사 가운데는 에어부산이 해당됩니다. 주 2회 운항하던 노선이 갑작스레 중단되자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보라카이를 찾았던 120명의 부산 여행객들은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기약 없는 운항 중단에 에어부산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대책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좀 체계 해소를 위해서 유예 기간을 좀 요청을 했으나 이제 좀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여행사 쪽에서 환불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취소 시 이제 취소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면제를 해드리거나 그리고 성수기를 앞둔 여행업계는 잇따른 예약 취소 사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객 수가 233석 정도 됩니다. 86% 정도 나와요. 이분들은 이제 다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타 휴양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보라카이 노선을 정기 운항하는 항공사는 진에어 등 모두 4곳. 환경 문제를 이유로 정기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사와 여행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물류센터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투자 실패 이후 8년 만에 다시 해외 개발 사업에 나선 건데요.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입니다.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유럽 1위를 기록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항만도 운영 중입니다. 유럽 해운 물류를 선도하는 암스테르담 항에 부산항만공사가 232억 원을 투입해 3만 제곱미터 크기의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 공사가 시작돼 오는 2021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국내 수출입 기업들은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부산항과 암스테르담의 교역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For Korea, an entry to the European market, a market of 500 million consumers. And Rotterdam is best placed to bring trade from Korea to Europe and back again. 부산항만공사가 해외 진출에 나서는 건 8년 만입니다. 지난 2011년 러시아 나우카항 투자에 실패한 뒤 해외 사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개발 사업 좌초라는 흑역사를 안고 있던 부산항만공사가 해외 진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던 건 세계 터미널 운영사들의 몸집이 커지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또 우리 공사의 직원들의 역량을 해외 사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부산항만공사는 다른 해외 사업들도 추진해 자체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과 물동량 증대 등 부산항 부가가치도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통합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는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구치소와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교도소를 대저동 일대에 통합 이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서구에서는 주민의 동의 없는 구치소 이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북한 재개발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보호관찰소도 새 통합교정시설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내일 국토부 장관을 만나 신공항 문제를 논의합니다. 부울경 단체장은 이 자리에서 김해 신공항 문제점을 거듭 설명하고 이를 총리실에서 검증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부울경 검증단의 신공항 검증 결과를 반박하며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갈등이 증폭됐었습니다. 1년에 걸친 노사 분규를 마무리한 르노 삼성차가 분규 이후 처음으로 잔업을 실시하며 부산 공장이 빠르게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은 최근 출시한 더 뉴 QM6 등 신차 모델 주문이 급증하면서 노조와 야간 근무조 근무 이후 1시간씩 잔업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M5 마지막 출고분도 2,000대 한정 판매에 일주일 주문량이 500대를 넘길 정도로 반응이 좋아 내수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는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부산경찰청이 준비 기획단을 꾸렸습니다. 부산경찰청은 1부장을 단장으로 14명이 참여하는 경호경비 준비 기획단을 출범하고 국제행사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는 26일 주 행사장인 백스코에서 부산시와 군, 국정원 등과 함께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북구 만덕 1터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송하는 화물차가 육교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견인될 때까지 주변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제한 높이가 4.2m인 육교를 차체가 4.3m 높이의 화물차가 지나가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